중요한 여러분들 이야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똘똘하고 성실하고 정확한 사람들이 스위스 시계 같은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스위스는 지방 분권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지방 정부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큰 복인 거죠. 가장 유럽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대하는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뭔가가 있는 겁니다.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스위스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 브레이크 제도를 통해 가지고 빚을 못 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만들고 스위스는 여러분들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입니다. 10만 5천 불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스위스 문제를 왜 이야기하느냐. 오늘 루지우스 메이스라는 아주 착실하게 생긴 그런 분이 주리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 스위스 여러분들 가장 2011년부터 비트코인을 연구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박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보유고를 여러분들 확보하게 한 그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아주 착실하게 생긴 이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스위스 국립은행 연례총회에 가가지고 스위스 여러분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사기 전에 비트코인 우리 사야 된다. 응? 스위스 국립은행 연례총회 주주총회에 나가가지고 한 연설을 아침에 본 겁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리저버를 비트코인 정부 차원에 축적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너무나 착실하게 생긴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한 내용을 보니까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제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추가해야 됩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의 이런 대차 대조표 자산 목록에는 스위스 프랑, 스위스 국채, 미국의 달러, 미국채, 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산이. 거기에 비트코인을 포함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스위스의 금융 주권과 중립성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 스위스인은 다른 중앙은행들이 먼저 움직여서 가격이 폭등하기 이전에 지금 즉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분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를 조성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스위스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건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맨정신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금과 마찬가지로 스위스 중앙은행의 공식 외환 보유고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겁니다. 달러나 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극화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스위스의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4년 4월 26일 날 스위스 중앙은행 연례 주주총회에서 루치오스 마이스 박사가 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루치오스 마이스 박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루치오스 마이스 박사는 스위스 경제학자고 컴퓨터 과학자고 스위스 암호화폐 생태계의 핵심 인물입니다. 유럽 내에서 비트코인 생태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거래에서 여러분들
자본 이득세를 매기지 않는 아주 친화적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2015년부터 11년부터 비트코인을 연구하는 굉장히 초기 멤버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시죠.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에 포함한 것은 스위스가 유럽 중앙은행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상징하고 우리의 중립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달러와 유로가 약화되고 세계화 다극화 제재로 전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비트코인은 미래 세대의 가치를 전달한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가지는 것은 미래 후손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세대 간 부의 이전과 같습니다. 꼭 같은 이야기로 풀어쓸 수가 있는 거죠. 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집안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도입을 망설이는 동안 다른 중앙은행들이 먼저 움직이면은 스위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야 될 것입니다. 독일 국채를 사는 대신에 매달 10억 프랑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독일 국채 대신에 비트코인 사라는 겁니다. 게임 이론을 보게 되면 국가가 일단처럼 전략적 비축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은 적자 지출을 통해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자산 가치가 정치적 영향력에 훼손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아마 6월인가 국민투표가 있을 겁니다. 스위스에. 국민투표의 내용은 스위스 이니시티브, 스위스 비트코인 이니시티브, 스위스가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그런 것을 국민들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있는 거죠. 국민투표가 그게 스위스 비트코인 이니시티브 아마 6월 정도 아마 국민투표가 있을 겁니다.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비트코인이 좋다 나쁘다 문제를 떠나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여러분들 성실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야무진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이니시티브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이런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부분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이 말 가운데 비트코인은 미래 세대의 가치를 전달하는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으니까 가치를 보존하는 가치 보존 및 정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는 자산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게 자산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재방을 한 번 더 보시고 하셔가지고 자산 성격을 완전히 파악을 하시고 시대 변화를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죠.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미국의 달러화는 매년 연평균 마이너스 0.9% 가치가 하락합니다. 거기다 이런 원화는 달러 대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5% 정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11에서 12% 정도 여러분들 연평균 달러 기준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가치 보존을 위한 투자, 가치 보존용 자산의 필요성은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분야에서 진짜 대가가 여러분들 스테판 박사지 않습니까? 천체 물리학 박사입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올린 겁니다. 비트코인의 주요한 저점은 로그 주기
시간에 의해 설명이 됩니다. 이런 걸 쓴 겁니다. 이런 것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영감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나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논문 하나 소개합니다. 자기가 2월 15일 날 쓴 비트코인의 주요 저점은 로그 지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이런 걸 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편의 글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도 여러분들이 빼놓을 게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합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는 랜덤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수학적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학적 규칙을 몇 법칙과 로그 주기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에 투자하거나 이미 자산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몇 법칙이나 로그 주기적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역사적 고점 뿐만 아니라 저점 역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이클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그게 똑같이 반복되죠.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 간격을 결정하는 숫자가 람다입니다. 람다가 2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시장에 거대한 수학적 시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왜 소개하느냐. 스테판 박사의 분석 결과에 대해 신뢰를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분석입니다. 람다가 2가 나왔다는 것은 람다가 1이 나오면은 상승, 고점, 하락, 바닥, 상승, 고점, 하락, 바닥 한 사이클이 람다가 1이 나오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람다가 2가 나오면 이게 늘어진다는 겁니다. 늘어지는 거죠. 사이클이 여러분들 2년이 걸렸으면 다음번 람다가 2라는 것은 4년이 걸리는 겁니다. 사이클이 처음에는 2년짜리가 람다가 2라는 이야기는 다음번 사이클은 4년이 걸리는 겁니다. 람다가 1이 나오면은 2년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2년마다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호황기와 침체기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리듬 안에서 발생하는 한 세트와 같습니다. 사이클상의 한 구성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사이클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승, 고점, 하락, 바닥 이게 한 사이클인 겁니다. 한 리듬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람다가 1이 나오면은 꼭 같은 사이클이 계속 여러분들 복제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겁니다. 람다가 2가 나온다는 것은 2년짜리 사이클이 다음에는 4년짜리 늘어지고 다음에는 8년짜리 늘어지는 겁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이 언제 바닥을 치고 언제 고점에 도달할지 거시적인 흐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특정한 시간 패턴을 가진 정교한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면은 그 자산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투자 여러분 조언은 아니라고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 두 편을 종합한 내용인 겁니다. 그죠? 사이클, 바닥, 상승, 고점, 하락, 바닥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걸 로그 주기적 시간이다. 로그 피리오디컬 타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람다가 1이면은 2년짜리가 계속 2년짜리 사이클이 반복될 건데 람다가 2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고점 저점은 바닥과 여러분들 거품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이클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수없이 들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가 더 정교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죠. 이게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은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자율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토포이에틱 시스템입니다. 세포하고 똑같습니다. 세포하고 외부 개입이 없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생성, 성장, 소멸하는 그런 일종의 우리가 생물학적 유기체, 그래서 디지털 생명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찰리민거나 월렌 버핏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주식 채권은 모두 다 엘로포이에틱 타율적 시스템 발행 주체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려면 딱 세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이런 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맥법칙 파워로입니다. 비트코인의 성장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공식입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 17년간 비트코인의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낸 비트코인의 성장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맥법칙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탄생 일수의 제곱성에 비례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런 추정해 보게 되면은 5.8 정도의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탄생 일수의 5.8성에 비례하는 거죠. 5.8성에.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태양의 온도는 태양의 밝기는 온도의 3.5제곱에 비례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개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산적 스케일 불변성입니다. 이게 디스크리트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고 스케일이란 규모인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비트코인의 사이클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스케일 인베리언스라는 이야기는 규모가 커지더라도 세월이 흐르더라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시간이 떨어져 있더라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름 성장 사이클은 시간이 가더라도 규모가 커지더라도 불변한다는 겁니다. 디스크리트 스케일 인베리언스입니다. 사이클 이름들 사이클은 계속 동일한 형태로 반복이 되는데 시간만 길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걸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로그 피리오디컬 타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로그 주기적 시간. 이 세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지고 투자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흔들릴 때도 크게 문제없이 여러분들 그냥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죠.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맥법칙. 비트코인의 가격 성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탄생 일수가 경감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거듭 제곱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평정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로그 차트상의 직선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장기적인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가 됨을 뜻합니다. 단순히 변동성이 큰 자산이 아니라 밑바닥에 깔린 물리적 성장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 이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로그 차트라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도 로그 값을 취하고 로그 탄생일수도 로그 값을 취하고 그럼 로그 플라이스 이꼴은 5.8의
로그 탄생일수 이렇게 나오는 거 몇 번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적 스케일 불변성. 비트코인의 차트를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긴 시간으로 보아도 유사한 기하학적 구조가 반복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람다입니다. 자기 유사성을 유지하며 확장합니다. 패턴이 대단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거대한 강세장과 약세장은 동일한 구조가 단지 규모만 커진 상태로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바닥, 상승, 절정, 하락, 바닥, 상승, 절정, 하락, 바닥. 한 사이클이 바닥, 상승, 절정, 하락, 바닥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해바라기 여러분들 안에 씨앗 이게 발전하는 거 보나비치 여러분들 시퀀스하고 똑같이 동일한 구조가 계속 여러분들 확장돼 가는 겁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왜 복 받으셨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을 40년간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get to the point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가는 겁니다. 아마 한국에 많은 유튜브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런 핵심을 공략을 못할 겁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강의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왜냐하면 학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야 복잡한 속에서 이런 뭐가 코어하고 핵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좀 투자할 거냐 투자 안 할 거냐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문적으로 트레이닝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뭐가 강한가 하니까 get to the point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그냥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자산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고 투자 이후에 후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은 겁니다. 누구와 함께도 들을 수 없는 강의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 이런 비트코인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체계화해 가지고 여러분들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일단 저는 공부를 하고 40년 정도 리서치를 계속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코어한지를 정확하게 그게 물리학 이런 배경을 가지든 금융을 배경을 가지든 간에 모든 문헌을 보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강연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때리 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두고 이런 사이클 시간만 길어질 뿐이고 동일한 패턴이 반복. 그걸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discrete scale invariance. 스케일 인베리언스. 규모가 커지더라 인베리언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로그 주기적 시간. 비트코인의 고점과 저점 사이 관계의 산술적인 시간이 아니고 로그 함수를 따른 일정 비율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람다가 2라는 수치는 다음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시간 간격이 전 사이클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버블과 붕괴는 무작위적 사고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해진 시기에 따라 발생한 필연적인 리듬에 가깝습니다.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사이클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람다가 1이면 똑같이 이런 반복될 건데 람다가 2가 나오는 겁니다. 고점에 측정했을 때 2, 저점에 측정했을 때 2 얼마가 나오고 고점에 측정했을 때 2 얼마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것을 쉽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자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히 매력적인 자산인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발행 주체가 없는 자산도 없고 이렇게 물리적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했지만 비트코인의 주요 저점은 로그 주기적입니다. 저점의 로그 주기적 간격 매개 배수는 람다가 2.0으로 측정되고 고점에서는 2.07이었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동일한 여러분들 사이클상에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저점은 로그 주기적입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고점들과 마찬가지로 저점들 또한 로그 주기적 일정에 따라 발생하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앞에 설명을 가지고. 비트코인은 주요 고점과 저점을 모두 지배하는 람다 2의 이산적 척도 불변 매크로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것을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여러분들 고수가 된 겁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정상에 선 겁니다. 람다가 1이면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동일 패턴이. 람다가 2면은 사이클 길이가 쭉쭉 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2배씩 걸리는 겁니다. 한 사이클이 마치는데. 전 사이클이 2년 걸렸는데 람다가 2라는 것은 다음 사이클이 4년이 걸린다. 점점 옆으로 길게 늘어지는 파동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사이클이 길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람다가 2라는 것은 확장적 반복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 다음 고점이나 저점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산의 덩치가 커질수록 가격을 움직이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사이클 호흡이 길어지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비트코인 저도 이제 이해가 계속 깊어지니까 이렇게 체계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체계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오늘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율생성적 자산의 경우에는 세 가지 특성을 착하게 이해해야 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기나 투자한 사람들, 투자할 의향이 있거나 투자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개념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의 평온함을 갖고 하락장이나 이런 부분을 잘 넘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너끈하게 기다릴 수가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거의 흥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테판 박사가 이런 그런 글을 읽어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몇십 명 정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있죠. 몇십 명밖에 안 봅니다. 여러분 이런 논문이 있죠. 몇백 명도 안 보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가치를.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럼 내가 이런 똑똑해서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40년을 여러분들 리서치를 했으니까 연구를 했으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핵심인지 코어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알아보는 겁니다. 야,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은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졌구나.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논문에 3명이 여러분들 좋아요를 칠한 겁니다. 5명. 5명이 여러분 좋아요를 한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리서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합류하셔 가지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금식이 최고 자산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이런 정신체리가 안 들으면은
저 양반이 무슨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람다가 왜 필요하냐 그냥 돈 투자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저게 뭘까? 저게 도대체 왜 저렇게 이런 빨리 성장하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 이걸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여러분들 이걸 읽은 사람이 2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논문을 읽은 사람이 이러면 5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복 받을지 여러분들 그냥 복을 버릴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시장의 반응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다 신앙이 여러분들 다 깨우치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분이 잔 홉킨스 여러분들 경제학 교수입니다. 스티브 항크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죠. 비트코인은 대단히 투기적 자산입니다. 펀다멘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빼앗긴 사람으로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고도로 투기적인 자산입니다. 만평 이 상황도 충분히 나쁘지만 나는 내 영혼을 비트코인과 맞바꾸었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행위를 영혼을 파는 것에 비유하며 그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희화하고 있다. 가장 여러분들 열렬하게 이걸 비판하는 그런 잔 홉킨스 교수의 경제학 교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찰리 민거도 여러분들 끝까지 갈 때까지 인정 안 하고 갔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익숙한 자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보시죠. 이 글을 읽고 스테판 박사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긴 코멘트를 비트코인이 대단히 투기적 자산이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스테판 박사가 코멘트를 남긴 내용은 전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을. 여기 보시죠. 미국의 달러화는 법적 금융적 시스템 내에서의 강제적인 결제 의무 즉 강압적인 법정화폐 독점권에서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위원회 상업은행 연준 재무부가 발행량을 결정합니다. 타율적 메커니즘인 거죠. 엘로포이에틱 메커니즘인 겁니다. 비트코인처럼 오토포이에틱 자율적 메커니즘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는 그림자 금융과 유로 달러 시장도 포함됩니다. 달러에는 가치 측정의 표준은 없습니다. 과거의 금본위제처럼 표준은 이미 폐기되었고 그마저도 정밀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오토포이에틱 자율적 메커니즘입니다. 자율생성적 자기생성적 연력학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합의에 의해 강제되는 비트코인 탄생에 이르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8만 달러 정도가 투입되는 겁니다. 암호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희소성에서 가치를 이끌어냅니다.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절대적 유한성과 제한된 발행이라는 프로토콜이 존재하며 이것은 화폐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과학적으로 정밀한 표준입니다. 잔 홉킨스의 교수가 근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근본이라는 것이 뭔가 토대나 기초에 관한 혹은 그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독창적이거나 일차적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스테판 박사는 에너지와 수학이 연준의 통화정책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판단을 갖고 있는 거죠. 월렌 버핏도 이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잔 홉킨스 교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글의 핵심은 가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달러는 가치의 근원이 인간위원회, 제도, 법적 강제력이라는 가변적인 요소에 기초합니다. 비트코인은 변하지 않는 수학적 법칙과 물리적 에너지란 불변 요소에 기초합니다. 결국 저자는 인위적인 정책보다도 자연의 법칙, 수학과 에너지가 훨씬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치의 토대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피터 다이만디스라는 것은 어반더스라는 책을 쓴 그런 기술에 대해서 대단히 찬양론자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메디컬 닥터입니다. 이분에 대한 코멘트를 스테판 박사가 한 겁니다. AI가 에너지 인프라의 주된 관심사로서 비트코인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자들과 기술 인재들이 AI 워크로드를 호스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박사는 비트코인은 AI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인프라에 해당한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살짝 여러분들 비평합니다. AI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공포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AI의 무한 복제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비트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뒤에 조금 더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지오바니 박사하고 이 스테판 박사가 이 분야의 가장 대가죠. 지오바니 박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비트코인 과학 비트코인 연구소 허가를 얻은 거죠. Scientific Bitcoin Institute.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뭐 별로 여러분들 뭐 저런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오바니 박사가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연구소 허락을 얻은 겁니다. 왜? 비트코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세워야 될 만한 자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냥 투자하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투자하면 됩니다. 애플은 그냥 투자하면 되고 테슬라 그냥 투자하면 됩니다. 구글 그냥 투자하면 되고 아마존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브로드컴 그냥 투자하면 되고 TSMC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딴 말 필요 없습니다. 연구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연구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연구소를 만드는 겁니다. 왜?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들은 타율적 자산입니다. 타율적 메커니즘. 엘로포ie틱 자산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뭡니까? 생명체와 같은 디지털 유기체, 디지털 생명체.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세운 겁니다. 지오바니 박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비트코인 연구소, 영어 명칭 The Scientific Bitcoin Institute는 비트코인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진지하고 학자적인 노력을 조직하는 중심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핵심 과제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자산이나 금융상품이 아니라 무슨 말씀 아시겠죠? 경제, 사회학, 사회적 네트워크, 에너지 생산 및 최적학, 점차 AI 기반 인프라 및 조정과도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란 것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이란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서사와 표면적인 분석을 넘어 살아있고 진화하는 사회기술적 시스템으로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은밀하고 데이터 중심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겁니다. 과학적 비트코인 연구소는 비트코인을 위한 일종의 물리학과 같으며 매우 학제적인 접근을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 이 피터 다이아몬디스는 비트코인 AI의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게 해서 비트코인의 채굴업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오바니 박사는 그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AI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AI에서 지배당할 것이다. 그걸 곧 사람들이 깨우치고 AI의 무한 복제를 규제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 스테판 박사의 이런 간단한 코멘트도 제가 놓치지 않고 소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AI의 기반 기술로 비트코인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공간이 AI가 지배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점점 공부를 확대해 가면서 시야와 시계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뉴스를 대폭 제가 줄여버릴 겁니다. 큰 뉴스가 있으면 가끔 다룰 정도로 좀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문제는 이미 다 이제 내가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이 훨씬 더 진취적이고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넓고 배워야 될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러분 AI 주도권 경쟁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 내버려 두면은 AI 에이전트가 사이버 공간을 거의 지배해 가지고 인간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인간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나 물리적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예. 공 박사님 이런 걸 보면 정말 미국은 대단한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엄청 나라입니다.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X나 이런 걸 통해 여러분들 자료를 취합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나라인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 엄청나라는 겁니다. 중국이 여러분들 그야말로 여러분들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해가 여러분 돈 버는 데 귀재지만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누구십니까? 미 우주국의 현역 소령입니다. 제이슨 로월리. 몇 해 전에 소프트워라는 이름들 글을 펴가지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데 대부분의 콘텐츠가 다 미국인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하이 퀄리티인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온화하게 생긴 여러분 소령 머릿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제이슨 로월리. 이런 논문을 글을 올린 겁니다. 이런 글을 지금 올린 겁니다. 막 1시간 전에. 이분이 여러분들 긴 글을 잘 안 쓰는데 제이슨 로울리가 이런 긴 글을 쓴 겁니다. 어제 글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AI 에이전트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사모을 겁니다. 인간은 욕심이 있고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겠냐 이렇게 하겠지만 AI는 어마어마하게 정확할 거란 겁니다. 본인들이 좋은 자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어제 결론이 뭐였습니까? 제임스 롤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AI 투자 에이전트하고 여러분 인간 사이에 비트코인 여러분들 확보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어제 듣고 보니까 이게 가능하겠네.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한 분이 오픈 클로와 함께 천불 주고 투자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또 글을 올린 겁니다. 오늘 또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정보가 여러분들 다 나온 겁니다. 모든 문명은 결국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역에 접근한 비용을 비싸게 만들지 않으면 그 영역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비수 같은 문장입니다. 성벽은 보기 좋으라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자가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말로 평화 유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벽은 공격하는 자가 성내에 접근하기 전에 현실 세계의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 비용 부과는 주권을 소화하는 핵심입니다. 피지컬 코스트 임포지션.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현실적인 겁니다. 공격자에게 말로서 공격을 그만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북한한테 이러면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말로 하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상대방이 공격할 때 치료해야 될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 비용 부과는 주권을 소화하는 핵심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지금까지 물리적 비용을 부과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AI 에이전트가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종으로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군인다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통찰력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에 대한 관할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AI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에이전트 AI는 무한히 확장할 수 있지만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 생산 능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에이전트 AI에게 여러분들 물리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사이버 공간이 전부 다 AI 에이전트가 차지할 거란 겁니다. 이 비대칭성이 곧 누가 인터넷을 지배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주인이 될 것이나 인간이 주인이 될 것이나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겁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예? 현재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는 비용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곧 AI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뜻하는 겁니다. AI가 승리하는 걸 뜻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지치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사이버 공간은 인간이 아닌 AI에서 필연적으로 지배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인터넷을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역 군인입니다. 여러분 현역 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소프트웨어나 더 뛰어난 AI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해결책은 사이버 공간에 접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더 비싸게 만드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경제학에 입각한 이야기입니다. 디스인센티브. 그냥 비용을 부담해라 이야기죠. 모든 로그인, 모든 API 호출, 모든 명령 신호에 대해 말입니다. 현실 세계에 에너지가 소비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 모든 접근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의 채굴 기초인 작업 증명 방식 Proof of Work POW는 디지털 성벽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이나 AI 에이전트가 먼저 에너지를 대가로 지불하라고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상현실이 3차원 현실의 물리법칙을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지배할 거라는 이야기죠. 3차원 현실은 여전히 인간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입니다. 3차원 현실은 우리가 주권은 인간이 주권을 가진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는 모든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소를 통제합니다. 우리는 연료를 통제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생산 그 자체를 통제합니다. 우리는 AI 에이전트가 인터넷을 뒤덮기 전에 모든 비트코인의 95%를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이버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현역 군인이 쓴 논문인 겁니다.
현역 군인이 여러분들 방금 쓴 논문이면 1시간 전에 쓴 논문인 겁니다. 제이슨 로울리. 이 글을 통해서 일단 미국의 힘도 볼 수 있지만 야 이런 문제까지 고민하구나. 디지털 주권, 사이버 주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AI 에이전트 통제 불능 상태로 이런 사람을 부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금 체제를 만들어서 본인이 비용을 치르게 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성백이 공격자에게 막대한 에너지 소모를 강요했듯이 모든 주권 수호의 본질은 접근 비용을 비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멋진 이야기인 거죠. 지금까지 인터넷은 물리적 비용 부과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저렴한 접속 비용이 현재 인간의 통제권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 생산력은 한계가 있는 반면에 AI는 무한 확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없는 사이버 환경에서 인간은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지치지 않고 인터넷을 점령하는 것을 막으려면 모든 디지털 상호작용의 에너지 기반의 문턱을 넓혀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더 잘 개발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닌 물리적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에너지 소비 증명만이 정당한 사용자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인 작업 증명은 가상세대가 실제 물리법칙을 따르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AI 공격을 막는 전략적 방어행위입니다. 무분별한 AI의 공격, 무분별한 AI의 확장, 무분별한 AI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작업 증명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인간은 현실 세계의 발전소와 연료, 에너지 생산 인프라를 직접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법칙 안에서는 인간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다가올 AI 시대의 인류의 사이버 주권을 지키기 위한 안보투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인 겁니다. 이게 현역연 소장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미래의 인터넷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AI 에이전트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뭔가 아니가 디지털 세계가 전부 다 AI 에이전트 장악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AI 회계사, AI 여러분들 뭐죠? 투자사, AI 해칭 머니저 전부가 여러분들 AI가 다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디지털 세계에서 무한히 복되죠. 인간의 영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기술은 모든 디지털 활동에 현실 세계의 에너지를 소모하도록 강제해서 아무나 통과할 수 없는 디지털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인간은 에너지 생산 인프라 연료를 직접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을 물리법칙 아래에 두어야만 비로소 AI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군인 눈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예. 가상 공간의 이름들 인간이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AI가 주도권을 가질 건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통제하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사이버 공간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보 전략입니다. 저도 점점 여러분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냥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빅테크 여러분들 훌륭한 주식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회사되니까 그냥 많이 떨어졌으면 그냥 사면 됩니다. 테슬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공부할 필요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쌀 때. 그러나 비트코인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자산인 거죠. 공부를 안 하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산인 겁니다.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대단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준비한 게 좀 고되긴 하지만 대단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재들을 만나는 천재들, 예? 천재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국회 결심한 겁니다. 이제 국내 문제는 큰 사건 정도 다루고 나머지는 다, 예. 왜냐하면 뭐 선거 문제도 다 이런 결정됐고 한국의 미래도 이런 대부분 남 결정된 걸로 보니까 이미 다 이런 다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 한국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했으니까 변화는 뭐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이 광대한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 광대한 세계를 파고들면 들수록 여러분께서는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왜냐? 최고의 지식을 여러분들 40년 동안 갈고 닦은 사람들 통해 가공된 지식을 계속 주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이런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준비는 좀 더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힘차게 여러분들 방송을 해놓으니까 조금 그거 하네요. 대단한 인물들이죠. 참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원이 무슨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뭐 예? 무슨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무슨 테슬라를 살 것인가 이런 차원에 이제 넘어선 겁니다. 완전히. 예.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수준을 확 이제 높이는 겁니다. 삶의 수준도 높이고 생각의 수준도 높이고 투자의 수준도 엄청나게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짜증나는 여러분 국내 문제는 다 접고 이 광대한 여러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 받은 겁니다. 그래도 엄청난 시대를 살게 된 거죠 지금이.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가 이런 방송 준비를 할 때 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을 여러분들 내가 배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분들 전율 같은 게 있는 거죠. 대단한 인물들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콘텐츠는 뭡니까 99%가 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유럽 출신들이나 캐나다 출신들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이런 동원하죠. 제임스 쇼 박사 같은 사람 미국의 그 어떤 여러분들 학자들보다도 캐나다 토론토에 주재하신 분인데 아주 예리하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보다도 관찰자 입장에서 훨씬 미국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 진군하시고 나라는 좀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 기회가 많은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된 거죠. 어제도 방송에 이름 잠시 나왔지만 한 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IPO 상장 물량이 15조 달러다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 언론들도 여러분들 분위기를 부추기는데 자기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가 정점에서 비용을 치르는 그런 상장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 정도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어김없이 여러분들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여러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해피데이님 고맙습니다.